이 경우에서는 간단하게 하배 법칙과 고배 법칙을 좀 생각해 볼까요? 경우의 수를 생각하려면은 다음과 같은 용어들 좀 이해를 좀 해봐야 됩니다. 오늘 며칠이죠? 2일이요. 3이랑 2일. 2일이세요. 확실합니까? 네. 네, 민혁이 믿었는데. 제가 이길 아니에요. 제가 저기 좋습니다. 하나를 빼겠습니다. 큰일 났네. 영상을 이제 1월 3일이라고 올리는. 첫 번째는 우리가 시행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시행이 뭐죠? 하는 거. 네? 동사. 응? 뭘 해야 돼? 왜 해? 시행을 왜 해? 경우를. 경우를 뭐라고요? 너 한국 사람이야? 호진아, 시행은 뭐라고 생각해? 호진에게 시행이란? 다섯 글자로. 뭐라고? 다른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건데 경우의 수나 확률을 얻기 위해 하는 행동 실험 관찰을 때립니다. 행동 실험 관찰 이런 것들 다 시행이랍니다. 근데 목적이 그냥 경우에서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행을 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시행 결과의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을 샘플 스페이스라고 해서 그걸 주로 이니셜 S라고 써요. S. 그 집합 배울 때는 전체 집합을 유니버스라고 해가지고 U를 썼는데 똑같은 의미인데 그냥 S로 씁니다. 그래서 마치 옛날에 U 하면 전체 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했듯이 S 하면 전체 집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의 여집합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슨 팝이야? 집합이야, 집합. 경우의 수를 이제 뭘로 다루겠다는 걸? 집합으로서 다루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건. 사건은 뭐죠? 김리진이 1월 1일로 온다고 얘기했다가 안 오는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게 일어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전적 정의들이 있잖아. 그죠? 김정은이 핵실험을 이제 5차까지 했는데 6차 핵실험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사건. 사전적 정의인데 여기서는 수학적 사건은 뭐냐면 그냥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다 사건이야. 사건은 무슨 집합이라고? 부분 집합. 그 되게 뜬금없는 사건도 다루겠다는 거야.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다 사건이야.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제 사전적인 정의로 이야기하는 사건들은 뭐 인과관계도 있고 뭐 이제 앞으로 벌어질 것을 예측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뭔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하는 건데 얘는 되게 뜬금없는 일들도 사건으로 다룰 거야.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하면 표본 공간이
1, 2, 3, 4, 5, 6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사전적 정의로 사용하는 사건들은 마치 이런 것들이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것들이야. 그럼 얘는 2, 4, 6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1, 3, 4 이런 집합이 생기면 얘는 사건이 아니야? 사건이죠. 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죠? 근데 그게 없는 거야. 이거는 짝수의 눈이 발생하는 사건이거든. 이건 무슨 사건이냐 대체? 미스테리죠. 그런 것도 다 다루겠다는 거야. 사건의 이름이나 원인이나 명칭 뭐 이런 것들이 없어도 상관없는 거야. 네? 뜬금없는 애들, 미스테리한 애들도 사건으로 다룰 거야. 뭐만 만족하면 돼? 부분 집합의 조건만 만족하면 돼. 사건은 누구의 부분 집합이야? 그 용어의 꼬리를 물고 있는 흐름을 하나 이해해야 됩니다. 표본 공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체 집합이. 그 간단하게는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집합에서 얘기하던 유니버스랑 다른 점은 뭐야? 시행. 그러니까 결국 목적이 있는 집합인 거야. 경우에서 얻으려고 하는 집합인 거야. 받으니까. 그 토끼같이 생긴 사람들이 모임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야. 이 집합을 왜 하는지 목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건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냥 부분 집합인데 그냥 용어가 이제 그건 거예요. 그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사건 중에 이 집합으로서는 무슨 집합이야? 공집합이죠. 발생하지 않는 사건. 얘를 공사건이라고 합니다. 공사건은 원소가 없는 거야. 그죠? 이쁘고 키 크고 착한 마누라를 얻을 최민혁이 반대로 되네. 최민혁이 이쁘고 키 크고 착하고 똑똑하고 명짜고 돈 많은 여자를 만날 확률 뭐 이런 거? 어떻겠는데 안타깝네요. 공사건입니다. 샘플 스페이스를 표본 공간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전체 집합이니까 전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호재나 키 큰 호재나 잘생긴 호재하고 다 똑같은 말이죠. 그냥 사건, 표본 공간, 전 사건 이런 말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자, A랑 B가 모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면 A를 사건이라고 하고 B를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때 두 집합을 합집합하면 무슨 사건이에요? 합집합했으니까 합사건. 조법이죠? 교집합하면 합집합은 합사건. 리진아, 교집합은? 네. 교집합은 무슨 사건? 네. 교집합은? 교사건? 왜요? 라임이 있잖아요? 네. 합집합 합사건이니까 교집합. 네. 쇼미더머니 좀 보나요? 네. 아니요. 아 그래요? 안타깝네요. 얘는 이제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거 힙합에서 뭐라 그러죠? 라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꺾는 걸 뭐라 그래요? 방금 터지지 않고. 아, 이 용어가 있었는데. 쇼미더머니 보나요? 네. 그걸 뭐라 그러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안타깝네요. 수행만 안 해요, 수행만? 라이브를 다시 안 아, 원래 이거 할 때 그걸 뭐라 그러지? 아씨, 다 영어로 돼 있어서 내가 못 따라가겠는데. 원래 이렇게 라임 따라서 이렇게 하잖아. 그럼 중간에 한번 꺾잖아. 새로운 라임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걸 뭐라 그러지? 아, 미안합니다. 내가 공부 좀 해볼게요. 우리 힙합 세대 지나갔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끝났죠? 그래요. 아이들도 모르던데. 안타깝네. 곱상 특히 곱사건이 공집합이면 즉 이들이 교집합이 없으면 집합에서는 이건 서로 소인 두 집합이라고 합니다. 서로 소인 두 집합 A, B라고 합니다.
잘림 해봐. 선생님 조집합 A, B. 확률에서는 똑같은 용어인데 얘를 뭐라 그래요? 나는 1월 1일 날 나왔는데 김리주는 1월 1일 날 안 나오는 그런 사건을 뭐라 그래요?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라고. 나는 나왔는데 지는 안 나오니까 공집합이 생길 수가, 그러니까 공통부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라 그런 게 아니야. 얘를 그렇다는 거예요. 얘를. 배반 사건. 후진 어제 떡국 먹었어요? 예요. 안 먹었어요? 그 안에 18살인가요? 네. 형 누나라고 부르면 돼요. 가족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떡국 먹었어요? 네. 두 그릇.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웃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안합니다. 자, 우리 사건과 용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봤고요. 이거 좀 지울게요. 근데 그럼 경우의 수는 뭐죠? 사건만 두고 장치하면 되는데 경우의 수는 뭐죠? 이제 우리가 뭐든지 셀 때는 그 단위가 필요하거든요. 자연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요. 그죠? 짜장면은 한 그릇 두고 피자는 판으로 세우죠. 워터는 컵으로 세냐? 리터. 정도 있어요. 워터는 못 세지? 물이요? 글라스? 아, 글라스로 돼요? 셀 수 없는 명사인가? 네. 밀크도? 네. 갑자기 이런 게 왜 기억이 나지? 어쨌든 그래, 추억 써야지. 세는 데는 단위가 필요하다. 세는 데는 단위가. 그리고 경우에서는 뭐로 세냐면 사건으로 셀 건데 사건은 집합인 거야. 집합 어떻게 세지? 집합은 이걸로 쓸 거야지. 먼저 근원 사건이라는 친구를 이해할 거야. 별거 없어, 별거. 이 원이라는 거, 근원 사건이라고 이해하면 돼. 근원 사건은 원소가 하나인 집합을, 얘는 사건이니까 어쨌든 부분 집합이잖아. 원소가 하나인 부분 집합.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원소가 하나야. 그리고 A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야. 그러면은 원소가 하나인 집합, 원소가 하나인 사건을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근원 사건. 이게 왜 이러냐면은 경우의 수는 결과적으로 사건도 다뤄야 돼. 사건으로. 사건에 들어있는데 주사위 던지면 눈이 뭐뭐 나와? 그랬을 때 1, 2, 3, 4, 5, 6을 우리끼리 이야기가 통한단 말이야. 야, 주사위 던지면 1, 2, 3, 4, 5, 6 나오잖아. 1, 2, 3, 4, 5, 6 나오잖아. 그지? 근데 이게 이제 그 수학적 정의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무조건 무슨 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 집합으로. 이렇게 갈매기와 함께 집합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보다 작은 눈이 나오는 건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 125라고 하면 이해가 되잖아. 우리끼리 이해가 되잖아. 근데 기호로 이야기를 하려면 1이라는 집합이 발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가 혼자 움직이는 상황을 집합에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부분으로만, 그죠? 로마에 가서 로마법을 따라주는데 경우의 수의 세계에서는 숫자라든지 뭐라든지 그냥 혼자 놓지 않고 갈매기 두 마리를 옆에다 이렇게 붙여서 집합으로 다뤄주는 거예요. 혼자 있는 상황은 집합으로. 공집합은 안 돼요? 공집합은 공사건. 얘는 무슨 사건? 근원 사건.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근원 사건이 몇 개가 나와? 그러니까 근원 사건의 개수가 결국 경우의 수가 돼주는 거예요. 그냥 복잡한 일인데 결국 원소로 셀 거야. 원소로 셀 건데 원소를 혼자 놓지 않을 거야. 원소를 각각의 원소도 집합이라는 틀에서만 잡아줄 거야. 그러려면은 원소가 혼자 있는 집합의 용어가 필요해서 근원 사건을 다루는데 결국 근원 사건 하나는 원소랑 똑같은 역할을 해. 근데 원소로 다루지 않을 거야. 집합이랑 사건으로 다룰 거니까. 그래서 각 사건의 근원 사건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되고 그게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경우의 수라는 것은
경우의 수라는 것은 사건의 원소의 개수야. 사건의 원소의 개수인데 원소를 그냥 1 이렇게 2 이렇게 다루지 않는다고? 어떻게 다뤄? 여기다 이렇게 갈매기를 두 마리 접어서 집합으로 다룰 거라고. 근원 사건으로. 그래서 사건의 원소의 개수랑 근원 사건의 개수랑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근원 사건은 원소를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그냥 수학적 방법 중에 하나야. 우리한테는 하는 역할이 똑같아. 근원 사건이랑 원소는 똑같아. 다만 표현만 이렇게 해주는 거야. 2라는 원소를 2라는 집합으로, 혼자 있는 집합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럼 표현적인 차이뿐이 없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면 있으면 형한테 물어보세요. 네. 아니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근데요, 아까 예. 교집합은 왜 복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엔드라는 개념을 이제부터 이제 배울 건데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배울 건데 경우의 수를 다룰 때 여기서 개수를 좀 다시 한번 전 개수 요걸 좀 이해하면은 좀 도움이 되는데 별거 아닌데 되게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개수. 자, 이 여러분의 문제를 볼 때 크기, 모양, 색이 완전히 똑같은 이런 함정을 줍니다. 흰 공이 똑같은 흰 공이 5개 있어요. 이렇게. 즉 크기, 모양, 색이 똑같은 검은 공이 6개 있어요. 이렇게. 이 주머니 안에 화이트가 5개 있는데 이 화이트는 크기, 모양, 색깔이 똑같아. 이 주머니 안에 블랙이 6개 있는데 이 블랙은 크기, 모양, 색깔이 똑같아. 돼? 내가 여기서 화이트를 꺼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봐봐. 내가 여기서 꺼냈을 때 화이트가 나오죠? 아니면 뭐가 나와요? 블랙이 나오잖아. 화이트 아니면 블랙이 나오잖아. 그지? 화이트 아니면 블랙이 나오잖아요. 봐주세요. 그럼 내가 여기서 꺼내면 화이트 또는 블랙이 나오니까 화이트가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지금 이게 말리는 문제거든요. 네? 여기서 꺼내봐. 뭐 아니면 뭐 나와? 아유. 화이트 아니면 블랙 나오지? 네. 그지? 아니야? 다른 거 나와? 아니요. 그럼 화이트 꺼낼 확률이 얼마야? 화이트 꺼낼 확률이 얼마야? 뭐 아니면 뭐 나오냐고. 11분 하면 안 돼요? 어? 11분. 맞아. 어? 맞아. 화이트 꺼낼 확률이 11분의 5거든. 그치? 전체가 몇 개 있어요? 11개 중에 화이트가 5개 있으니까. 그치? 네. 근데 여기는 화이트 5개는 크기, 모양, 색깔이 어때? 똑같아요. 내가 여기는 화이트를 꺼내나 다른 화이트를 꺼내나 똑같잖아. 네. 근데 왜 화이트가 5가지야? 화이트는 똑같다며. 뭐라고? 5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라고. 똑같은 건 없는 거야. 개수가 다르면 다른 거야. 같으냐 다르냐는 그것이 하나면 똑같은 거야. 똑같다는 말이 있어도 개수가 다르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탕 2개, 서로 다른 사탕 2개라고 해석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서로 다른 사탕 6개가
뭐 맛이 한 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하나라고 얘기하면 다르더라도 한 가지인 거고 뭔가 여러 개라고 얘기하면 똑같다 그래도 다른 거야. 개수 때문에 말이야. 그래서 이 11개는 서로 다른 11개로 보는 거고 이 5개는 서로 다른 5개로 보는 거야. 같은지 다른지 뭐 보고 알아요? 개수? 개수고 개수. 개수가 다르면 같다 그래도 다른 거라고요. 여기가 돼요? 그 다음에 지울게요. 이게 이제 경우에서는 언어 영역이라 가지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언어 영역이 똑같다 그랬는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게 좀 짜증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의 함정 중에 하나예요. 이거 지울게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걸 가지고 만드는 교집합이 똑같은 게 발생할 수가 없는 거 이렇게. 똑같아서 교집합이 아니라 이제 집합에서 이게 5어 개념은 합집합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합집합이 설명이 되는데 엔드 개념은 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엔드 개념이 좀 이상해요. 5화 개념은 합집합이거든요. 합집합. 합사건의 개념이랑 합집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건 A가 발생하거나 또는 사건 B가 발생한다고 하면 합사건의 경우에서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NA 플러스 NB 플러스 NA 교집합 B 이렇게 돼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을 좀 이야기를 길게 하고 5를 좀 따로 N을 따로 할게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그 사건들이 5 관계로 연결됐을 때 또는 관계로 연결됐을 때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더하고 교집합을 빼죠. 3개면 어떻게? A라는 사건 또는 B라는 사건 또는 C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서라고 하면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빼기 교집합 더하기 3개 교집합 이렇게 4개면 4개면 어떻게? 4개 안 배웠죠? 저 기억 어디서 배웠죠? 5개는 6개는 그래서 합사건의 경우의 수를 세는 것을 공식 용어로는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합니다.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하고 그럼 이제 뭐 집합 10개든 100개든 이제 할 수 있는 그리고 네덜란드 가봤어요? 네덜란드로 이거 홀드 짬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 홀드 짝빼라고 이렇게 홀 속에 있으면 더하고 짝 속에 있으면 뺀다라는 거를 네덜란드어로 홀드 짝빼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가봤어요, 호진이? 안 가봤죠? 안 가봐도 내가 다 가르쳐. 쉽게 보고 배웁니다. 뭔 말이냐면 여기에 집합이 몇 개가 있어? 하나요. 하나 이렇게 홀 속에 있죠? 그럼 걔네들은 더하고 짝 속에 있으면 이렇게 빼주고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래서 합의 법칙이 세 집합이 5 관계로 돼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짜리들은 어떻게 해줘? 더해줘 이렇게. 하나짜리는 더해주고. 그 다음에 뭘 빼는 거야? 2개짜리, 짝수개짜리들은 빼줘 이렇게. B교집합, C교집합 A죠. 자 다시 얘는 3개를 교집합했잖아. 그럼 홀 속에 있는 거잖아. 그럼 다시 더해주고 이렇게. 4개짜리도 같은 원리인데 그 사관학교나 경찰대는 4개짜리까지 나와요. 그럼 요거는 홀더 짝배로 적용해줍니다. D 해주면은 A는 혼자 있으니까 D까지 더해주고 그죠? 빼기는 2개짜리 A 교집합 B부터 A 교집합 D까지 는 다시 빼주고 3개짜리들은 다시 더해주고 N A 교집합 B 교집합 C부터 N A C B 교집합 C 교집합
C 교집합. 영어를 못해가지고 내가. 다시 짝수 4개짜리들은 빼주고. A 교집합, B 교집합, C 교집합, D 교집합. 이걸 이제 포함 배제 원리라고 합니다. 포함 배제 원리하면 좀 먼감이 있어서 홀수는 더하고 짝수는 뺀다 이렇게 해줍니다. 이 말 한마디만 기억하면 돼. 이거 모든 100개는 1000개는 할려 있어요. 뭐? 네? 왜요? 네.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시베리아에서 그 북극곰들이 불곰하고 만났을 때 약간 그 긴장 상황에서 나오는 말이 우어거든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거 처음입니다. 아니, 시베리아 가봤어요? 아, 설날에 시베리아에서. 잠깐. 안 돼요, 쌤. 네덜란드도 그 알파벳 쓰네. 네덜란드가 어디 있어요? 아, 다른 용어가 있겠죠? 발음만 배워가지고. A 합집합, B 합집합, C. 진짜 세종대왕 대왕님 대단하구나. 그때가 먼저 없지? 요새 용비어 참가 배워요? 국어 시간에? 옛날에. 수업 때 나와요. 모의고사 때 나와요. 1학년 때 배웠냐? 아, 학교에서는 안 배웠어요. 교과서에 나와? 용비어가 그가 그 용명이. 용용이다. 호민정음도 좀 배워? 민정 중학교 때 하지 않아요? 아, 그러냐? 나한테 되묻지 마. 난 기억이 없어. 다 까먹었어. 줄게요? 네. 다음 볼게요. 근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자, 우리는 먼저 그 S라는 기준을 잡고 생각하는 거야. S라는 기준을 잡고. 그러면 A는 S의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사건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A의 여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S에서 A를 빼주면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동의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집합에서는 얘를 쓰거든요. 이거 무슨 집합이야? 차집합. 그죠? 근데 사건에서는 차집합을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차집합의 의미를 갖는 애가 이거잖아요. A는 맞는데 B는 아니고. 그죠?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일반적으로 여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이제 그래서 이거에 차집합의 경우에서 셀 때는 A에서는 교집합을 빼주면 되죠? 돼요? A 교집합 B 이렇게. 그 다음에 합집합에서는 뭘 빼줘요? 합집합은 이거 전체잖아. 여기서 얘만 남기려면 뭘 빼야 돼? 김태희 뭘 빼야 돼? 합집합에서는 뭘 빼야 돼? B를 빼주는 거. 동의합니까? 되겠죠? 자, 그럼 끊어서 이제 고배 법칙. 고배 법칙은 이제 좀 짜증나는 건데. 이 사건이 교집합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고배 법칙을 적용할 때가 있어서 교집합하고 곱사건하고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교집합의 의미를
고배 법칙의 의미보다 교집합이 더 이렇게 좀 협소한 의미라서 고배 법칙은 조금 더 넓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고배 법칙을 따르는 사건이라고 해서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A와 사건 B가 일단은 우리가 사용하는 교집합은 AND라는 개념은 동시에 발생할 때인데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거든요. 근데 이 동시라는 개념이 결과적 동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 동시. 결과적으로 동시에 발생한 셈일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사위가 1의 눈이 나오면서 동시에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생각하고 싶어. 이건 시간적 동시가 아니라 결과적 동시라는 거야. 어? 경빈이가 주사위를 던져. 오늘 던져. 알았지? 혜윤이가 동전을 던져. 100년만 있다가 던져. 그래도 엔드로 가. 동시에 발생한 거야. 왜냐면 결과적으로 앞면 나오고 1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동시는 시간적 동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가 아닌 그 결과적인 동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인 동시를 의미한다. 그래서 교집합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배 법칙에서의 동시성을 이야기하는 거라 교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도 결과적인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연속적으로 발생한 셈일 때. 써놓고 보니 연속적이어야 될 때. 그럴 때 고배 법칙을 적용한다. 근데 여러분 감각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좀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오면 좀 짜증나니까 그것만 좀 정리해 볼게요. 좋습니다.